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 푸틱스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계정에 문제가 생겨 새롭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에서 영문으로 HANJUNETV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검색에서 한준TV를 업로드 최신 순으로 검색하시면 새로운 채널로 오실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널전 패배에 이어 첼시전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패배할 거라는 우려를 딛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동점골로 비겼지만 아스널, 토트넘 등 4위 경쟁팀과 승점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했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4위 경쟁에서 맨유가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헤드라인을 뽑았죠. 우선 전반전은 0대0으로 골이 나지 않았는데요. 후반 15분에 첼시의 왼쪽 윙백 마르코스 알론소가 선제골을 넣었으나 후반 17분 곧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동점골을 넣어 1대1로 비겼습니다. 맨유는 이날 1군 선수 중 무려 5명이 부상으로 빠져 우려가 컸습니다.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 레프트백 루크쇼가 계속 부상 중이고 미드필더 폴 포그바와 프레드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센터백 해리 맥과이어도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온 제이든 산초까지 편도선염으로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호날두 원톱, 레시포드, 브루노, 엘랑가의 2선 공격 라인이 나섰고 중원은 마티치와 맥토미니가 구성했습니다. 포백은 텔레스, 바란, 린델로프, 달롯, 골문은 데헤아가 지켰죠. 첼시는 카이 하베르츠와 티모 베르너, 메이슨 마운트로 공격진을 구성한 3-4-2-1 포메이션, 루카쿠는 벤치에 두고 제로톱 공격을 했습니다. 부상 중이던 안토니오 리디거가 복귀한 첼시도 최근 아스널전 완패를 포함해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이날은 화끈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경기 기록을 보면 첼시가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 와서 65%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기를 압도했죠. 기대 득점도 결과는 1대1이었지만 맨유는 0.53골로 한 골을 확실히 만들기 어려운 경기를 했고 첼시는 1.97골로 2골은 넣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데헤아의 선방에 막혀 이기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슈팅 숫자도 맨유는 6개, 첼시가 무려 21개였습니다. 빅찬스도 첼시가 3개나 있었죠. 데헤아가 무려 6개의 선방을 한 덕분에 맨유는 홈에서 패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첼시가 전반전에만 2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는데요. 캉테가 중원에서 공격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캉테의 운반에 이은 패스를 카이 하베르츠가 받아 문전을 파고들었는데 1대1 기회에서의 슈팅을 데헤아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막았던 장면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첼시는 결국 후반 15분에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부상 회복 후 첼시 측면 공격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리스 제임스의 크로스가 날카로웠습니다. 문전에서 카이 하베르츠가 헤더로 경합하며 패스한 공을 알론소가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맨유는 올 시즌 팀을 떠날 수 있는 두 베테랑이 동점골을 합작했습니다. 네마냐 마티치가 그야말로 천재적 감각의 로빙 패스를 호날두에게 내줬고 호날두는 맨디와 1대1 기회에 강하게 차넣어 득점했습니다. 그 뒤로 첼시는 리스 제임스가 골대를 강타하는 등 첼시가 이길 기회를 얻었으나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죠. 맨유 공식 홈페이지는 유독 첼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만 득점이 없었던 호날두가 첼시전 득점으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알렸는데요. 올 시즌 리그 17호 골로 토트넘 스타 손흥민의 득점을 따라잡은 점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호날두는 이날 리그 17호 골을 넣어 손흥민 선수와 함께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2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고 모하메드 살라는 리버풀과 맨유의 경기에서 2골을 넣어 22득점, 득점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남은 경기들이 있어 손흥민 선수, 호날두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한편 오는 5월 1일 일요일 밤 10시에 토트넘 허스퍼와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로 격돌을 할 레스터시티는 주제 무리뉴 전 토트넘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2차전 로마 원정에서 이겨야 결승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레스터시티는 토트넘전에 주전 선수를 쉬게 하고 로마 원정에 집중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토트넘에겐 좋은 결과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이날 부상 회복 후 제이미 바디가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고 좌우 측면 공격수로는 아데몰라 루크먼과 마크 알버라이턴을 배치했습니다. 중원에는 키어난 듀스베리 홀, 유리 틸레만스, 제임스 메디슨이 배치됐고 포백 라인은 카스타뉴, 에반스, 포파나, 페레이라, 골문을 카스퍼 슈마이켈이 지켰죠. 교체 선수로 켈레시, 이헤아 나초, 아요세 페레스, 제임스 저스틴, 하비 반스가 출전했습니다.
앞서간 팀은 로마였습니다. 전반 15분 니콜라 잘레프스키가 찔러준 패스를 로렌초 펠레그리니가 배후로 빠져들어가며 이어받았고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잘 마무리했죠. 레스터시티는 후반 17분에 이헤아나초와 반스를 투입해 공격 조합을 바꿨는데요. 이헤아나초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아 문전 왼쪽을 파고든 반스의 컷백이 로마 수비수 만치니의 몸을 받고 자책골이 되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홈에서 비겼다는 점에서 5월 6일 금요일 새벽에 치를 로마 원정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편 아직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 대열에 포함되고 있는 웨스트햄은 현실성이 있는 유로파리그 우승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홈에서 치른 준결승 1차전에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 2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웨스트햄은 미카엘 안토니오를 중심으로 마누엘 라시니, 제로드 보엔의 3톱, 포르날스, 라이스 주책의 중원 구성 등 주전을 총출동시켰죠. 이날 프랑크푸르트의 영웅은 일본 대표 미드필더 카마다 다이치였습니다. 전반 1분 만에 카마다의 기점 패스를 받은 라파엘 보레의 크로스 패스를 문전 배후로 침투한 안스가 크나우프가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웨스트햄은 전반 21분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수비수 커트 주마의 헤더 패스를 안토니오가 몸을 던져 밀어넣으며 1대1을 만들었는데요. 후반 9분 프랑크푸르트가 유기적 연계 플레이 끝에 지브릴 소우의 문전 슈팅이 빗맞으면서 카마다가 흐른 공을 마무리해 2대1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카마다는 지난 시즌에 비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일본 대표팀에서 제외되는 등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올 시즌 유로파리그에서는 11경기에서 5골 1도움을 기록하며 4강 진출을 이끈 핵심 선수로 활약 중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런던 원정 승리로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라이프치히와 레인저스의 4강 1차전에선 라이프치히가 앙헬리뇨의 골로 승리해 독일팀 간 유로파리그 결승전 격돌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 경쟁을 보면 현재 10위 레스터시티는 3경기를 덜 했지만 맨유와 승점 차이가 13점이라 현실적으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해야 유로파리그 진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전보다 로마 원정의 올인입니다. 웨스트햄은 탈락 가능성이 높아져 유로파리그라도 나가려면 자녀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맨유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르고 승점 52점이기에 아직 5, 6위권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는 주말에도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은 치열합니다. 웨스트햄이 아스널과 5월 2일 0시 30분에 홈 경기를 치르는데요. 웨스트햄이 더는 유로파리그에만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기에 아스널전에 승점을 얻는다면 토트넘에게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5월 1일 일요일 밤 10시에 레스터시티와 홈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를 치릅니다. 첼시전 무승부로 4위 가능성이 거의 끝난 맨유는 첼시전으로 인해 35라운드 일정을 가장 늦게 진행합니다. 5월 3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브렌트포드와 홈 경기입니다. 한준TV에 영문으로 HANJUNETV를 유튜브에서 함께 검색하시면 새로운 한준TV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경기 분석, 해외 반응, 영국 현지 중계 방송, 분석 내용 해설, 유럽 현지 해설위원 알베르토 몬토야의 독점 비평까지 한준TV HANJUNETV를 새로 구독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